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 칼럼니스트이자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류시양입니다. 20년 넘게 유럽의 도시 풍경을 기록하며 살아왔고, 베를린의 폐허, 뉴욕의 네온, 바르셀로나의 구불구불한 골목까지 빛과 그림자를 추적하며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사진과 글로 담아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올해 봄 처음으로 한국 서울이라는 도시를 찾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출장 일정이었습니다. 예술과 기술, 그리고 도시의 문화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취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행기에 올랐죠.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저에겐 한국은 그저 멀고도 낯선 동양의 나라였고 서울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작 제 머릿속엔 막연한 이미지뿐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건 어디까지나 젊은 세대의 세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해온 도시의 질감이나 결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했죠. 모두가 똑같이 바쁘고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대한 회색 도시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제 안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더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뒤 줄곧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시를 향한 기대보다는 막연한 의심이 앞섰습니다. 너무 인공적이진 않을까? 속도만 빠르고 숨 쉴 틈은 없는 곳이면 어쩌지? 20년 넘게 유럽 도시의 결을 따라 살아온 제게 서울은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K-팝, K-드라마, 초고층 빌딩, 빠른 인터넷. 표면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사람의 온기, 삶의 무게, 도시가 품고 있는 시간의 결 같은 게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서울은 빠르게만 흘러가는 내용 없는 도시일지도 모른다는 선입견이 이미 제 안엔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방에 도착해서 짐을 대충 풀고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고 싶어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랐고 컵라면도 하나 사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처음 걷는 이 도시의 밤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처음 온 곳인데 전혀 긴장되지 않아. 무의식 중에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고 있던 제 손이 서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파리의 밤거리는 저에게 매우 익숙했지만 결코 마음 놓고 걷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낭만적인 음악이 흐르더라도 그 이면에는 항상 경계심이 깔려 있었죠. 가방은 언제나 앞으로 매야 했고 사진기나 휴대폰은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멈추는 그 몇 초조차도 망설여졌고 낯선 골목을 지날 땐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뒤따라오진 않는지 문득 그림자가 길어지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했고요. 그게 제가 살아온 도시의 야경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늘 어딘가 조심스러운 밤. 안전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경계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따뜻한 전구빛이 반짝였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청년들, 살짝 열린 분식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튀김 소리, 그리고 낮게 흐르는 라디오 음악. 모든 장면이 어쩐지 누군가의 일기장 속 한 페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혼자 걷는 노부인을 봤고 10대 아이 둘이 손을 꼭 잡고 크게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프랑스에 있는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13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에게 밤길을 혼자 걷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그저 밖에 나가서 좀 놀아라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시대니까요. 그 순간 문득 제 딸과 함께했던 어느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햇살이 부서지던 센 강변을 함께 걷던 날이었죠. 그 아이는 아직 사진이 어려웠지만 그림자와 빛의 경계에서 자꾸 멈춰 서곤 했습니다. 전 그런 아이에게 늘 말하곤 했죠. 사진은 빛을 보는 훈련이야.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따뜻한 빛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작 제가 딸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요즘 세상에 그런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빛보다는 위험을 먼저 떠올리는 밤길, 사람보다는 경계를 먼저 익혀야 하는 도시. 그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뭔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광등 대신 노란 전구가 내리쬐는 골목, 밤인데도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리. 누군가 무심히 문 앞에 놓고 간 신문과 택배 상자들. 누구도 그걸 훔쳐가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제 안에 어떤 단단한 감정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착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낯선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끼는 특유의 설렘. 낯익지 않은 거리, 익숙하지 않은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처음 맞이하는 신경의 민감함. 그게 지금 내 감정에 약간의 윤기를 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는 이곳도, 이 골목도, 이 불빛도 내일 아침이면 다르게 보일지 모른다. 분식집의 환한 조명은 인공 조명일 뿐이고 지금은 잠시 고요한 거리도 낮이 되면 누구 하나 눈 마주칠 여유조차 없이 바삐 흘러가겠지. 나는 지금 그저 여행자다.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일 뿐. 그러니 이 기분은 어쩌면 착각이다.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선을 거리에 집중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 도시를 객관적인 피사체처럼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죠. 마치 작업을 준비하는 사진가처럼 거리의 구성을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간판들의 배열, 도시의 색채, 문구점 옆엔 치킨집, 그 옆엔 네일샵. 각기 다른 알록달록한 폰트와 간판 불빛들이 언뜻 보면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스치는 택시의 속도, 정해진 리듬처럼 일정했고 클락션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들, 서로에게 무심한 듯 예의를 지키는 차들의 흐름. 그 풍경은 낯설지만 이상하리만치 안정적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나라에 도착한 여행자. 카메라도 없이 슬리퍼에 후줄근한 셔츠 차림으로. 왠지 모르게 이 도시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제 모습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기록자의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그저 도시의 구조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귀에 들어오는 건 자꾸 사람들의 숨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창문 너머로 스며 나오는 조용한 노랫말,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창틀 너머의 커튼 사이로 비치는 조명, 그리고 분식집 안에서 반죽을 다지는 소리. 그 어떤 것 하나도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차갑게 보려 했는데 도시는 자꾸 따뜻한 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고개를 돌릴수록 마주하는 건 사람 사는 냄새였고 걸음을 옮길수록 발밑에서 무언가 말없이 이야기를 건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제 옆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저를 향한 말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오늘 날이 좀 풀렸죠? 밤바람이 덜 차가워서 다행이에요. 그 말투는 어딘가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경계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마치 오랜 이웃에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네는 듯한 일상적인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표정과 분위기만으로도 무슨 의미인지는 느껴졌거든요. 별다를 것 없는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조용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떤 위로라기보다는 그냥 묵직한 도시에 스며든 작은 온기 하나 같았어요. 잠시 멈칫했던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살짝 움직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용한 결이 있었습니다. 낯선 곳인데도 너무 차갑지만은 않았고
무엇이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보다 한 박자 느린 걸음으로요. 아직도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방금 그 짧은 순간 덕분인지 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됐습니다. 낮에는 어떤 풍경이었을지 가늠도 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가 조용히 잔디를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낡은 벤치 하나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살짝 구부정했고 무릎 위에는 무엇인가를 조심스레 펼쳐든 채였습니다. 휴대폰 같기도 했고 오래된 신문이나 편지 같기도 했죠. 그가 고개를 천천히 숙인 채 바라보는 그 물건엔 유난히 조용하고 고요한 집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는 그의 옆모습엔 이상할 만큼 평온한 기색이 흐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의 바깥에서 잠시 멈춰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그의 앞을 천천히 청소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거리를 묵묵히 닦아내는 차. 차 뒤로는 살금살금 뒤따르는 고양이 몇 마리가 낯익은 듯, 익숙한 듯 조용히 발소리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척을 느낀 노인이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빛엔 경계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오랜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의 공기 속엔 희미한 빗무리만이 흐드러지듯 퍼져 있었고 그 아래로 늘어선 아파트 창문들에서는 저마다 다른 색깔의 조명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벌써 다음 날을 준비 중이었겠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이 도시의 수많은 삶이 서로 엇갈리고 부딪히고 이어지는 거대한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도 잠드는 시간이 있긴 하구나. 그게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도시는 크고 빠르고 복잡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한 사람처럼 숨을 고르는 듯 느껴졌어요. 거대한 몸체 속에서도 고요히 숨쉬는 심장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게 낯선 이방인인 제게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카메라도 꺼둔 채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이 낯선 감각만을 조용히 끌어안은 채로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결심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 도시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누구의 안내도 없이 어느 명소도 아닌 길을 따라 그저 카메라 하나만 들고 이 도시가 흘러가는 대로 발을 맞춰보자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기록자의 시선이 아니라 산책자의 마음으로 서울이라는 낯선 풍경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하루가 그리고 그 하루들이 이어지는 이 시간이 제 안에 무언가를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깊이 바꿔놓게 될 줄은요. 햇살이 머물던 창문 옆 작은 탁자 위엔 어젯밤 조용히 벗어두었던 카메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온 아침빛이 카메라 렌즈에 부딪혀 반사될 때 그 빛조차도 왠지 말없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카메라를 손에 쥐었을 때 저 자신에게서 낯선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결심을 했던 것도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갈지 정해진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도시의 하루를 함께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마주한 서울의 아침은 제가 이전까지 상상하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 출근 시간일 테고 북적거리는 인파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엔 오히려 정돈된 질서와 묘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종이컵을 두 손에 감싸진 채 커피를 마시던 회사원, 철제 셔터를 반쯤 열어두고 김밥을 정리하던 분식집 아주머니, 그 사이를 정확한 속도로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리듬은 제가 알고 있던 도시의 박자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어딘가 정돈된 숨결 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거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무엇을 찍으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이 순간을 남기고 싶다는 감정이 손끝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자의 시선이 아니라 산책자의 마음으로 사진을 찍은 건, 거리의 소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으려 했던 건, 그렇게 몇 장의 사진을 찍고 햇살이 비치는 이면도로를 따라 조용히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벽돌 담벼락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아침 햇살, 간간이 들려오는 새소리, 가끔씩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와 구두 굽소리까지 그 모든 게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낯선 도시에 있다는 사실도 잠시 잊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걷던 길 위에 무언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에코백 하나. 바닥 위에 살짝 구겨진 채로 놓인 그 가방은 마치 누군가 급히 움직이다가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안엔 지갑이 반쯤 튀어나와 있었고 휴대폰도 옆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케이스에 달린 인형 키링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오가는 길목 한가운데 누군가의 소지품이 그렇게 무방비하게 놓여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흘린 걸까, 일부러 둔 걸까? 그런데 이 낯선 도시의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 옆을 자연스럽게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한 배달 기사님은 잠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에코백 쪽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한번 갸웃하고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그 누구도 집어들어 가져가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이 정도면 금방 누가 가져가 버릴 텐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렇게 놓여 있다면 이미 사라졌거나 곧 사라질 물건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분 뒤 골목 반대편에서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었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달려온 그녀는 에코백 앞에 멈춰 서더니 망설임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무도 안 가져갔네.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카메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무엇을 찍는지가 갑자기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저 그 풍경 자체를 눈으로 담고 싶어졌습니다. 여고생은 가방을 열어 물건을 확인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방을 메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야 하는 일을 확인한 사람처럼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그 장면은 사진보다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잠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흔한 일일까? 혹시 내가 특별한 장면을 목격한 걸까? 그도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우연일 수도 있겠죠.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본 예외적인 장면이었을지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짧은 순간이 제 안에 뭔가 작은 균열을 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도시의 이미지에 조금은 낯선 결이 하나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게 기분 좋은 쪽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잔상이 남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그리고 저는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조금 더 이 도시를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딘가로 향한다기보단 그저 또 다른 장면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요. 그렇게 걷다 보니 우연히 작은 시장 골목에 닿았습니다. 간판은 빛이 바래고 천장엔 낡은 비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오래된 시장이었죠. 겉보기엔 오래되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한 발 들어선 순간부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나 더 얹어줄게요. 그냥 가져가요. 에이, 이거 반찬용이죠? 그럼 고추 더 드릴게.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그 어조와 눈빛, 손짓만으로도 전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속에서도 정이라는 감정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서로 잘 알지도 않지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 가격을 흥정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 그 모든 게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풍경처럼
매끄럽고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과일 상자 옆을 지나며 저를 흘끗 보시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처음 왔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어르신은 손으로 시장 골목 안쪽을 가리키며 웃으셨습니다. 맛있는 집 많아요. 저기 맨 끝에 김밥집 꼭 가봐요. 순대도 괜찮아. 그 말에 이끌려 시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간판도 없이 조용히 자리한 작은 김밥집이었지만 그곳에선 진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밥솥을 여는 소리, 뚝뚝 썰리는 오뎅, 그리고 막 삶아진 순대에서 올라오는 김. 그 모든 게 너무도 선명하게 제 감각을 자극했어요. 작은 종이 접시에 담긴 김밥과 순대를 받아들고 잠시 가게 옆에 기대선 채로 한 입 먹었을 때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어쩌면 이 도시가 저에게 내민 조용한 인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햇볕이 쏟아지며 빨간 고무대야 위를 반짝였고 고무 장갑 낀 손들이 빠르게 반찬을 퍼담고 있었어요. 바닥을 굴러가는 양파 껍질, 물이 고인 길목, 그리고 구석에서 게를 쓰다듬는 아이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시장을 빠져나올 무렵 제 손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래 살 계획은 없었지만 떡볶이와 김말이를 사지 않고는 그냥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있어야 방금 이 순간이 진짜였다고 기억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조심스레 봉지를 열었을 때 포장지 사이로 퍼지는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 냄새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고추장의 향인지 양념에 배인 기름 냄새인지 어딘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식욕을 자극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포크로 떡볶이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끈적한 양념과 쫀득한 식감이 생소했지만 곧이어 퍼지는 매콤함과 단맛, 그 뒤를 따르는 짠맛이 의외로 조화롭고 중독적이었습니다. 김말이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이게 무슨 음식인지 분간도 어려웠지만 바삭한 튀김옷 안에서 퍼지는 당면의 식감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며 기분 좋게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처음 먹는 음식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지? 포장지에 남은 양념을 조심스레 포크로 떠먹으며 저는 뜻밖의 따뜻함이 안쪽에서 천천히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포장된 길거리 음식이었지만 그 안엔 누군가의 손길, 목소리, 그리고 풍경까지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별일 아닌 장면들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오래 남을까?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곳엔 꾸며진 장면이 없었고 삶의 진짜 리듬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일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메고 숙소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서울의 지하철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밀치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건 묘한 안정감이었습니다. 그 안엔 어딘가 절제된 침묵과 배려의 질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각자의 박자를 지키며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같았달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스컬레이터 앞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만 줄을 섰고 왼쪽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약속처럼 말끔히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아도 그 비어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죠. 그 공간은 무언가를 피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틈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여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살아온 유럽의 도시들이 떠올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부딪히고 서로 먼저 타겠다고 어깨를 밀던 풍경들.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질서란 사람의 양보보다 규칙과 통제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익숙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이 조용한 배려는 오히려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경고도 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질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플랫폼에 내린 뒤 몇 발짝을 떼는 순간 평소처럼 느껴졌어야 할 어깨의 무게가 사라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좌석 위 선반에 가방을 올려둔 채 내렸다는 사실이 스쳐 지나갔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가방 안엔 여권, 카드 지갑, 현금,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사진은 제 딸과 함께한 여행 중 찍은 것이었고 그날의 햇살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해 늘 소중히 간직해오던 물건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찾을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도시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체로 포기부터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오래된 학습의 결과였죠. 잃어버린 물건은 운이 나빴다는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제가 알던 도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개찰구를 다시 지나 안내실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별다른 당황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조용히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2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낯익은 검정색 크로스백이 들려 있었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내밀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가방이 맞으세요? 그건 놀랍게도 그 어떤 것도 손상되지 않은 제 가방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도 안경 케이스도 심지어 사진이 든 작은 파우치까지 전부 그대로였죠. 지퍼 하나조차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도시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승객분이 발견하고 바로 맡겨주셨어요. 한국에선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걸 오히려 조심스러워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건 어떤 제도적 미덕이나 캠페인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날의 인사처럼 당연하다는 듯 담담하게 건네진 말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오며 아까 봤던 비워둔 왼쪽 줄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동 동선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낯선 이의 소지품까지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켜내는 일상적인 문화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흐름, 사람들의 눈빛, 되돌아온 가방,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탐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도시는 치안이라는 단어를 경찰차나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신뢰와 행동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낯선 외국인의 마음까지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바꿔놓고 있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게 됐습니다. 유난히 조용하고 바람도 잔잔했던 밤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제 어깨에 걸려 있었지만 더 이상 셔터는 증명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구조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겠다는 의무감보다는 그저 마음이 스치는 순간을 담고 싶다는 충동에 따라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으로 그 도시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공기는 어쩐지 유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하늘 어딘가에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었고 도로 위의 가로등과 아파트 창문 사이로 퍼지는 불빛이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문득 제 시선을 붙잡는 풍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각 세대의 현관 앞 아무런 경계 없이 놓여있는 수많은 택배 상자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식료품으로 보이는 무거운 박스, 쇼핑몰에서 보냈을 법한 브랜드 포장, 때론 단순한 종이 박스에 손글씨로 수취인을 적어둔 소포까지. 포장된 크기와 형태, 브랜드와 내용물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물건이 아무런 제지 없이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 어떤 상자는 옆이 살짝 벌어져 내용물의 색깔이 보였고 어떤 박스는 빛에 바랜 배송 스티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란 조심이라는 문구가 적힌 박스 위에 다른 상자가 얹혀있는 모습도 보였죠. 당일 배송으로 막 도착한 듯한 상자였지만 아무도 그 근처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보안 요원도 없었고 누군가 그 물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박스들은 아무 일 없이, 아무런 위협도 없이 그 자리에 묵묵히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살아온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파리에서도 택배 절도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길거리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 가방이 사라지는 일도 종종 일어나곤 했으니까요. 물론 모든 도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몰라라는 전제하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는 환경에 익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이 풍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도 무방비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며 박스 옆을 지나가고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박스를 피해 걸어가고 어떤 남성은 바람에 쓰러질 듯한 상자를 다시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누구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아는 듯한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택배 문화의 효율성이나 배달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생긴 풍경이 아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상호작용 끝에 굳어진 사회적 합의 같았습니다.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 물건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이며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도시 전체의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박스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이 도시의 치안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른다고요. 누군가 보고 있지 않아도 지켜진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태도는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카메라 셔터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택배 박스들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 보이지 않게 놓여있는 믿음이라는 공기를 담고 싶어서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차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엔 사람들끼리의 낮은 대화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누군가의 환대도 거창한 친절도 아니었지만 어느 대도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정서적 안도감이었습니다. 도시라는 건 높은 건물이나 빠른 교통망이나 화려한 불빛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상 가능한 믿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한 도시가 진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한국은 그 믿음을 침묵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천천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도시의 곳곳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다음 날 밤, 저는 다시 숙소 근처를 산책하게 됐습니다. 낮의 분주함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바람은 한결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조금 앞둔 시각. 유럽에서라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고 거리의 불빛도 줄어들며 사람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파리의 주거 지역이라면 그 시간대는 거의 고요함 자체였죠. 대신 어딘가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깔리는 시간.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스스로의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동네는 달랐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는 삼삼오오 모여있는 청년들, 공원 벤치에는 정장을 살짝 풀어헤친 채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혼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게는 간판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24시간 약국은 창가에 앉은 약사가 졸린 눈으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이 도시의 밤을 지키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운동화가 바닥을 리듬 있게 때리는 소리가 또박또박 울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어두운 골목 끝에서 검은 운동복 차림의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낀 채 천천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조깅 중이었죠.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전혀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가로등의 그림자 속, 주변에 사람들이 드문 그 공간도 두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췄을 땐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신호가 바뀌자 다시 가볍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왼손엔 휴대폰, 오른쪽 손목에는 작고 얇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음악은 그녀의 걸음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더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제게 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도시들에서라면 그 시간, 그 차림, 그 동선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철저히 피해야 할 조건이었거든요. 이어폰은 청각을 가리기에 위험하다고 했고 밤 시간대에 혼자 달리기는 불안 요소가 많다며 경고성 뉴스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혼자 있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조건이자 경계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의 이 거리에서는 그녀가 그렇게 달리는 모습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나는 사람도 편의점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청년들도 누구 하나 그녀에게 불필요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밤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모두 자신의 동선에 집중한 채 마치 그 풍경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듯 조용히 각자의 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는 위치, 주변의 그림자,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까지 직관적으로 인식하며 조심스레 조깅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렇기에 더더욱 그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달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결한 나라는 아닐 겁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조심해야 할 순간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어쩌면 그녀도 누군가의 위치 공유를 켜두었을 수도 있고 가장 밝은 길만 골라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혼자일 수 있었고 달릴 수 있었으며 편안한 호흡으로 스스로의 리듬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또 다른 질서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의 밤은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없지 않았고 자유롭지만 무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균형을 지켜주는 건 법이나 제도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선에 대한 이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달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은 오히려 제 마음에 더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불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복잡한 공기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밤은 누군가의 두려움 대신 신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말없이도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죠. 다음 날엔 낮부터 카메라를 들고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출장의 목적이 도시의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취재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게 됐죠. 웅장한 외관과 고요한 분위기, 그리고 절제된 조명의 전시실 속에서 저는 수천 년을 지나온 도자기와 불상, 옛 사찰의 목재 단청 조각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가 쌓아온 것들은 빠르게 쌓기보다 깊게 쌓는 방식에 가까운 것 아닐까? 한국은 급격히 성장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엔 오래된 결이 살아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질서나 예의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시를 본 뒤에는 한강을 따라 걷기도 했고 남산 아래서 늦은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걷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닌 누군가 다듬고 정돈한 도시라는 인상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낯선 여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를 발견했죠. 그 편안함이 저를 다시 밤의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의 한 대형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었고 외관은 익숙한 커피 체인점과 다를 바 없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펼쳐졌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매장 곳곳에는 한두 사람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에 깊이 몰두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런 조용한 분위기를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하지 않은 풍경 하나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화장실을 향해 자리를 비우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핸드폰과 가방,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카페 구석에서는 누군가가 최신형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둔 채 스마트워치로 통화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물건들을 쳐다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간. 유럽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여행지의 카페에서는 항상 가방을 메고 귀중품은 손에 쥔 채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의 물건이 걱정되었고 혹시나 무심한 실수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지켜지는 일종의 조용한 규칙이라는 것을요. 이곳에선 누구의 물건이든 주인이 곁에 없다고 해서 함부로 다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놓고 가는 사람조차 있었고 심지어 어떤 손님은 계산을 마친 뒤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테이블을 비웠습니다. 누구도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고 오히려 자리를 지켜주는 듯한 조용한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카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 그것이 공간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그 익숙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천천히 단련시켜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소지품을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워도 그것이 무사히 그곳에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조용한 믿음이야말로 제가 며칠째 한국 곳곳에서 느껴온 안전함의 본질이었습니다. 말없이 이어지는 신뢰.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이 품고 있는 진짜 온기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것들. 그게 어쩌면 가장 단단한 치안의 근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딸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사기 위해 동네 서점을 찾았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맑았고 거리는 분주했지만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엄마들, 출근길을 나서는 회사원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노인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풍경은 평화롭고 단정하게 정리된 일상의 조각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이 나라에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서와 신뢰는 법이나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의심이 아닌 존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두고 잠이 들어도 조깅하는 여성이 이어폰을 낀 채 달려도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괜찮은 나라.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제게는 하나의 문명적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면 딸에게 꼭 말해주려 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작은 배려와 정직함이 문화로 살아 숨쉬는 나라가 있다고. 낯선 이에게도 신뢰가 기본값이 되는 곳,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지만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풍경 속에 이토록 조용하고 단단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특별한 의도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문화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특별함은 단지 기술이나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질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중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나라라는 말은 숫자보다 그 사회가 지닌 신뢰의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일상으로 실현해내고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켜야 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지켜지는 질서.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이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 작은 장면들이 당신의 일상에도 잔잔한 믿음과 따뜻함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진심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